이번 시간에 배울 명령은 리미트 명령이랑 렉탱글 명령, 그리고 카피랑 무브 명령, 그리고 서클 명령, 그리고 오스냅 설정, 치수 기입, 그리고 딤 스타일, 치수 스타일 수정, 그리고 큐리더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미트 명령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리미트랑 렉탱글 그리고 카피랑 무브랑 같이 묶어 놓은 이유는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묶어 놨고요. 일단 리미트 명령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명령은 그 명령어 설명을 보시면 한계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보통 한계 영역을 설정할 때 용지 사이즈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A4 용지 사이즈, 아니면 A3 용지 사이즈 정도로 맞춰서 사용할 거예요. 자, A4 용지 사이즈는 A4 용지 사이즈는 297 곱하기 21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 용지 사이즈는 420 곱하기 297, A2 사이즈는요 594 곱하기 420, A1 사이즈는 840 594가 되겠네요.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앞쪽으로 2배 돼서 2배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297이 또 2배로 늘어났고 420이 또 2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바로 뒤로 그대로 갖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용지 사이즈 계산하시기 편할 겁니다. 저희 CAT 2급 시험에서는 이 리미트 한계 영역을 A4 용지 사이즈로 사용해요. 자, 그런데 저희가 항상 도면을 그리는 모형 공간에서 리미트를 설정하지 않고요. 배치 공간에서 리미트 영역을 설정합니다. 자, 리미트 영역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LIM까지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됩니다. LIM 엔터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 구석을 지정해야 돼요. 자, 우선 하시기 전에 저 옵션부터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저는 동적 입력을 꺼놓고 사용할 거고요. 다시 리미트 들어갈게요. 자, LIM 엔터. 자, 왼쪽 아래 구석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거나 할 텐데, 자, 이렇게 왼쪽 아래 구석점을 지정을 할 거예요. 왼쪽 아래 구석점. 자, 왼쪽 아래 구석점은 그냥 절대좌표로 0,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0,0 엔터. 자, 오른쪽 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0,0에서부터 저희는 A4 용지 사이즈만큼 오른쪽 구석은 297,210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297,210. 화면상에서는 아무 바뀐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한계 영역이 0,0에서부터 297,210 A4 용지 사이즈로 정해져 있어요. 자, 다시 모형 공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렉탱글 명령할 겁니다. 렉탱글 명령은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입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리미트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첫 번째 점을 지정해 주셨으면 반대쪽 구석점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쪽 구석점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렉탱글 명령 실행해 볼게요. REC
엔터. 자,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옆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을 클릭할 거고요. 그냥 다른 구석점을 클릭해서도 이렇게 렉탱글, 사각형을 만드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정확한 값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상대 좌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골뱅이 40,40으로 40짜리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40에 40짜리. 네, 이게 렉탱글 명령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가서 카피랑 무브 명령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브 명령부터 보겠습니다. 자, 렉탱글을 40,40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냥 옆에다가 직선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무브 명령의 단축키는 M입니다. M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무브할 객체, 이동시킬 객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기준점을 아무 곳에나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옮겨 놓을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옮겨 놓는다면 제가 기준점 잡았던 부분에서부터 다음 점까지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냥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적당히 원하는 거리만큼 옮기고 싶다. 자, 그러면 무브를 이용해서 이 선에서부터 10만큼 떨어뜨려 놓을 겁니다. 자, move 엔터, 그리고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옆으로 옮길 거예요. 자, 지금은 40짜리 사각형이고요. 여기서부터 10만큼 더 띄워 놓을 거예요. 10만큼. 자, 그러면 전체 길이, 이 기준점이 총 50 떨어진 위치까지 이동이 되어야 여기 직선에서부터 10만큼 떨어지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40만큼 왔다가 10만큼 더 와줘야 간격이 10인 사각형이 옮겨지는 거예요. 간격 10만큼. 만약에 그냥 40만큼 옮기시게 되면 왼쪽 하단 부분이 여기 직선에 붙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50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옮겨놓고 50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사이 간격을 재보시면 정확하게 10만큼 떨어져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카피 명령 볼게요. 카피는 복사해서 붙여넣는 명령이고요. 무브랑 사용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단축키는 CO5고요. CO 엔터.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시려면 그냥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간격이 10만큼 떨어지도록 복사해서 붙여 놓을게요. 이게 40이니까 여기 10만큼 더해서 총 50만큼 띄워주셔야 됩니다. 50 입력해서 엔터 할게요. 옆으로 또 10만큼 더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점에서 40만큼 간 상태에서 10만큼 더 갔고요. 다시 40만큼 더 간 상태에서 10만큼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합 100만큼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또 10만큼 더 띄우고 싶다. 그러면 150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전체 범위 설정으로
한꺼번에 복사하실 수도 있어요. 자, 카피 명령 재실행 시킬 거고요. 기준점을 클릭, 아래쪽으로 50, 100, 150, 200 이 정도로 복사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move 명령 없이 객체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놨어요. 자, 일단 사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파란색으로 편집점이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점 말고 편집점 이외에 다른 부분을 마우스 왼쪽 클릭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옮기실 수 있고요. 자, 옮기고 있는 중에 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옆부분이 조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떼주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냥 미세하게 조정하실 때는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그냥 키보드의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클 명령 하기 전에 오스냅 설정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스냅 설정 단축키는 OS입니다. 저희는 첫 시간에 이렇게 5가지 사용한다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끝점, 중간점, 중심, 4분점, 교차점 이렇게 5가지 사용합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원을 그려놓고 각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CAD 작업을 하려면 정확한 포인트에서부터 선을 연결해야 정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객체 스냅이라는 거예요. 자, 객체 스냅은 저희가 오스냅 설정에서 사용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끝점이 뭐냐 하면 이 선이 있을 때 양 끝점을 의미합니다. 양 끝점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초록색 사각형으로 잡히게 돼요. 자, 그 다음 중간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이 선의 중간, 자, 선의 중간에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 보면 초록색 삼각형이 나오죠. 이게 중간점입니다. 자, 그리고 중심 한번 볼게요. 중심이 뭐냐 하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자, 4분점은 이렇게 원을 4등분하는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원을 4등분하는 지점. 그러니까 좌우 한 개씩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한 개씩 또 있을 거예요. 4분점은 가까이 가져가 보면 이렇게 마름모로 표현이 됩니다. 자, 마지막 기본 오스냅 5가지 중에 교차점 남았죠. 교차점은 말 그대로 선이 교차하는 지점.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렇게 X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오스냅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걸 전부 다 켜놓고 사용하게 되면 조금 실수가 잦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5가지만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필요한 오스냅점은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방법. 자, Shift 누른 채로 오른쪽 클릭 눌러서 원하는 객체 스냅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직교라든가 혹은 접점 아니면 근처점 정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오스냅 설정은 나중에 예제 문제 풀이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클 명령 하나 할게요. 서클 명령. 마지막은 아니죠. 서클 명령 할게요. 자, 서클 명령은 원을 그리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C고요. 자, C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C 입력하고 엔터.
자,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하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화면상 빈 공간에 중심점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중심점을 클릭하고 나면 원에 반지름을 지정하거나 혹은 지름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자, 반지름 값 도면을 보시다 보면 R 해서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파이 모양, 파이 모양의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지름입니다. 지름. 반지름을 입력하고 싶으시면 그냥 그대로 반지름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지름 값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D 입력을 먼저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지름 값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D 엔터를 누르고 나서 지름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지름 값은 60 할게요. 60 엔터. 자,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3점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3점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원을 그릴 때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을 알고 있으면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서클 해서 3P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위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 클릭, 그럼 두 번째 점 클릭, 마지막 세 번째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사각형이 있을 때 이 사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3P를 이용해서 서클 3P, 그리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일단 선을 저는 한 50 정도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중간점에서부터 높이 한 80 정도로 해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서클 3P에서 세 점을 찍어서 외접원을 그리는 건 간단해요. 하지만 내접원을 그리고 싶을 때, 이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리고 싶을 때는 3P를 이용하되 접점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만약 제가 서클 이용해서 3P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 그냥 지금 기본 스냅점, 이렇게 중간점끼리 이렇게 클릭해가지고는 이렇게 원이 삐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설명을 하나 해놨어요. 내접원을 그리고 싶을 때. 자, 3P 입력까지는 위에 외접원을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점을 클릭하실 때는 Shift 클릭 접점을 선택해서 첫 번째 선을 클릭하시고 다시 Shift 클릭 접점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선을 클릭하시고 마지막 Shift 클릭 접점을 선택한 다음에 세 번째 선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Shift 클릭 접점을 3번이나 적어놨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그 외 5가지 외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Shift 클릭으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Shift 클릭을 이용해서 기능을 하나 사용하고 나면 다른 점을 클릭할 때도 똑같이 Shift 클릭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접원을 그려볼게요. 서클 엔터, 3P 엔터 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을 클릭할 때 Shift 우클릭, 접점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Shift 우클릭해서 이번에는 접점 클릭 안 하고 키보드에 G를 누를게요. 키보드에 G 입력해서 클릭, Shift 우클릭 G 해서 이렇게 클릭. Shift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하면 시간상으로 약간 좀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옆에 있는
알파벳을 조금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접점을 사용하실 때는 Shift 우클릭 G, 직교를 사용하실 때는 Shift 우클릭 P, 만약에 근처점을 사용하겠다 하면 Shift 우클릭 R,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지웠다가 또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클 엔터하고 3P를 입력하신 다음에 Shift 클릭 G 클릭, Shift 클릭 G 클릭, Shift 클릭 G 클릭하시면 금방 내저번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TTR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P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P. 자, 2P는 2.1이라고 해요. 2.1.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시작점에서부터 반대편 끝점까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반대편 끝점까지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중심점이 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치수를 입력해서 2P를 그리신다면, 2.1을 그리신다면 지름값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2P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서클 엔터에서 2P 엔터. 자, 첫 번째 끝점을, 저는 여기 끝점을 찍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방향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길 거고요. 자, 이 원하는 방향 따라서 제가 치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름이 한 20짜리 원을 그릴게요. 지름 20 입력해서 엔터. 이렇게 그리고 나면 방금 지정해준 방향 따라 지름이 20인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TTR 설명드릴게요. TTR이 뭐냐 하면 두 선에 접하면서 아니면 다른 두 포인트에 접하면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서클 엔터 한 다음에 TTR T 입력해서 엔터 할게요. 자, 여기 기울어진 선에 클릭하고 아래쪽에 선에 클릭한 다음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반지름 10짜리 정도 하나 그릴게요. 자, 반지름 10짜리 원을 그렸고요. 양쪽 선에 다 접하는 원입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계속 말을 좀 버벅거리게 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